동해시가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는 등 동해안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동해안 6개 시군 확진자는 9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 포장 등을 이용하는 식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편리함 뒤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배달 용기 사용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급증에 따른 재활용품 배출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의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가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범도민회의를 출범했습니다. 범도민회의는 26일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속초시를 시작으로 한 동해안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5일 하루 동안 동해에서도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학생과 공무원까지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동해시가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지역 전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과 26일 동해 지역에서 27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동해시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최근 방문한 지역의 한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모 초등학교 학부모와 관련해서도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 인해 확진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등교를 중단하고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확진된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관내 한 식당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4일 확진된 30대가 해당 식당을 찾았고 그 가족과 당시 식당을 찾았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동해시는 지역사회 연쇄 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7일 자정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전방위적인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금 강원도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 대응단 인원 5명을 추가 요청하여서 시 역학조사 담당자도 이제 2배로 늘리는 등 확진자의 동선을 조기에 파악하여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속히 차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느슨해진 방역은 동해시뿐이 아닙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속초와 고성, 양양 등 동해안 지역 신규 확진자는 90명이 넘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관광객도 증가해 확진자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봄꽃 축제를 취소하고 관광객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줘야 되는데 다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앞으로도 이 코로나를 완전히 억제할 때까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 그것만이 코로나를 잡는 길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방역과 시민의식이 느슨해지면서 또다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가 강원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범도민회의를 구성했습니다. 26일 도청에서 첫 회의를 한 범도민회의체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범도민회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가 많은 제약을 받아온 만큼 이제는 공론화를 통해 평화특별자치도로 차별화된 비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단의 현장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체와 국제사회에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강원도의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이루는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날 범도민회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결의문도 채택하고 평화와 평창의 기적이 재현되기를 기대했습니다. 26일 춘천에서 강원권 대기환경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연구소는 지역의 대기질을 분석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학적 측정 기반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대기질 공동 연구를 수행해 지역사회 대기 오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의 경우 오염물질의 상층으로 유입되면서 강원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나쁨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배터리 방전으로 연락이 두절된 코로나19 확진자를 찾아 보건소에 안전하게 인계했습니다. 속초경찰서는 지난 25일 아침 9시쯤 속초시 보건소로부터 속초에 사는 A씨에게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하던 중 전화가 끊긴 뒤 연락이 두절돼 긴급 수색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염을 막고자 A씨가 마지막으로 있던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보행자 우회와 수색을 벌이던 중 낮 2시 5분쯤 A씨를 발견해 보건소에 안전하게 인계했습니다. A씨는 고성의 밭에서 일을 하다 보건소와 통화 중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돼 전화가 끊겼고 감염을 우려해 혼자 걸어서 속초 집까지 이동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 아나운서 요즘 택배나 배달 음식 많이 이용하시나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외출에 제약이 많다 보니까 택배로 필요한 물건 주문하거나 시켜서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편인데 이면에는 일회용품 사용 증가라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네. 이 플라스틱과 폐 비닐 등의 사용은 급증했는데 이게 제대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원 재활용이 어려운 상황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먼저 이다혜 기자가 배달 음식을 이용할 때 일회용품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체험해봤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 감염 우려에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음식점 이용에도 시간 제한이 생기면서 외식보다는 가정 내에서 식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배달이나 포장을 이용하는 식문화도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기가 좀 꺼려지니까 거의 포장해서 가지고 오거나 배달해서 먹거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오고 좀 이러니까 집에서 아무래도 많이 시켜 먹는 편이에요. 실제로 지난해 전국의 음식 배달 이용량은 이전보다 75%나 급증했습니다. 택배 이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접촉을 줄일 수 있는 안전성과 편리성 때문입니다. 문제는 덩달아 늘어난 일회용품 사용입니다. 그럼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 일회용품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실제로 음식을 시켜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심시간 배달 앱을 이용해 보쌈과 중화 요리를 주문해봤습니다. 4명 정도가 먹을 식사가 오는 데는 음식을 담은 플라스틱 용기와 보온을 위한 포장재, 국물용 스티로폼 그릇, 나무젓가락까지 10여 개의 일회용품이 사용됐습니다. 점심 한 끼 4인이 중국 음식을 시켰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의 일회 용기가 사용됩니다. 여기 수저와 용기 뚜껑까지 포함하면 모두 24개의 일회용품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량은 1년 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많이 나오죠. 일일이 다 소스도 다 플라스틱 박스에 나오니까. 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씻어서 분리배출하지만 작은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지난해 11월 기준 강원도 내에서 분리배출된 플라스틱 양은 하루에만 140여 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가 늘었는데 하루 동안 1톤 트럭 30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더 나온 겁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급증과 쓰레기 발생 증가가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택배와 음식 배달이 늘면서 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품이라 분리 배출이 중요한데요. 제대로 분리해버리질 않아 재활용이 이루어지질 않고 쓰레기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 배출장.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와 플라스틱, 비닐과 캔을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나눠져 있습니다. 분리 배출이 잘 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쓰레기를 뒤져봤더니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도 이처럼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음식물을 씻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라벨지를 띄지 않은 것까지 다양합니다. 일반 쓰레기 배출장에 비하면 아파트는 분리배출이 그나마 잘 되고 있습니다. 도심 주택가에 있는 생활 폐기물 수거장. 이곳 역시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을 버리는 곳이 나눠져 있지만 분리 배출이 이뤄지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종량제 봉투에는 이처럼 작은 종이류를 비롯한 생활 쓰레기만 버려져야 하지만 이처럼 병과 같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도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인식도 개선되면서 분리배출이 예전보다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염된 물건들은 이제 세척을 해야 될 거고, 기타 이제 정부에서 규정하는 이제 분리 배출 기준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항들을 이제 지켜줘야지만 저희가 시에서 수거를 해도 그 물건들을 이제 재활용할 수가 있는데. 상황이 이렇자 각 지자체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플라스틱 순환사회로 전환을 위해 지난해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만드는 등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사업을 통해 옷과 가방 등의 원료로 활용합니다. 작년도에는 강릉시와 삼척시에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요. 현재까지 약 한 110톤을 수집해서 친환경 티셔츠 한 57만 장 분량을 제작할 수 있는 원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주택 밀집 지역에 분리배출장을 확대 조성하기도 합니다. 자연순환을 위한 각종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꼼꼼한 분리배출이 절실한 상황.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꼼꼼한 분리배출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주 단속 중입니다. 디저트 깜찍이라서요. 푹 안 부셔도 돼요. 네, 들어가세요.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다수 발생을 하여 전일 과음으로 인한 숙취운전도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보여줌으로써 음주사고 예방 효과와 향후에도 코로나19 관련 디저트 감지기를 사용하여 출퇴근 및 심야 시간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릉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재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정규민 의원의 반대 토론과 배용주, 김용남 의원의 찬성 토론이 이어졌고 표결에서 찬성 8명, 반대 9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 밖에도 김복자 의원은 자치 입법권과 조직 편성권, 예산 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원기 평창군수가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으로부터 청렴인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평창군은 한 군수가 평소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반부패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날 연합과 함께 부패 방지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